민주연합 소속의 박원순 후보를 소개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토론회의 순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간략한 후보의 이력을 말씀드리고요. 후보께서 나오셔서 30분간 복지와 관련된 철학과 정책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되십니다. 이후에 저희가 준비된 질문을 가지고 한 20분 정도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원순 후보자는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 그리고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역임하셨고 현직 서울특별시장님이십니다. 안전한 도시, 따뜻한 도시, 꿈꾸는 도시, 숨쉬는 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재선에 도전하고 계십니다. 박원순 후보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사회복지 일선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땀 흘리는 또 그럼으로써 우리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정말 최전선에서 불철주야이라고 계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복지를 산이라고 비유하고 아니면 숲이라고 비유하면 우리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은 나무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무가 없는 산은 어떻게 됩니까? 산사태가 일어나죠. 사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흘리는 그 땀을 우리 시민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그 땀이 없었다면 마치 나무가 없는 산처럼 우리 복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1세기에 우리가 정말 국민국가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이, 삶의 수준이, 복지 수준이 제대로 보장이 돼야 나머지 경제도 발전하고 저는 창조도, 혁신도, 성장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복지에 대한 투자는 결코 낭비가 아니다. 저는 사람에 대한 투자, 복지에 대한 투자야말로 지속 가능한 사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첩경이다. 저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버드나무 식당인가요? 그런 식당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근데 그 식당에 일하시는 아주머님들이, 서빙하는 아주머님들이 너무 친절하고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나중에 물어봤어요.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님들에 대한 이게 복지 시스템이 정말 장난이 아닌 거예요. 심지어는 장학금까지 주고 계세요. 아마 우리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장학금 받고 그 다음에 그런 어디 집안에 무슨 경조사가 있을 때는 확실하게 그걸 보장해드리고, 이런 식당이 제대로 있습니까? 결국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제대로 보장이 돼야 그 식당의 친절과 또 음식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서울시 공무원이 행복해야 서울 시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 서울시의 복지 영역에서 일하는 복지사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저는 우리 서울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년 8개월 동안 여러 일들을 해왔는데요. 물론 많이 부족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산이 참 문제더라고요. 제가 취임할 때 26%였죠. 그게 지금 32%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정말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그런 수준에 비하면 아직도 많이 부족할 거라고 믿습니다. 최선은 다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지난 시정의 성과를 얘기하라고 하면, 물론 그것도 한계도 동시에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은 거버넌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굉장히 현장과 유리된 그런 정책을 저희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그 출마 선언에는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근데 그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하는 것은 결국은 거버넌스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장에서 느끼는 그 애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을 저희들이 잘 듣고 또 함께 그것을 해결해가는 과정, 절차 이런 것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 민주주의가 중요한 것은 실체적 민주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적정 절차, 듀 프로세스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복지에 있어서도 저는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것을 굉장히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충분히 자리를 잡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다시 제가 4년을 맡게 된다면 이제는 제가 힘이 조금 더 생깁니다. 공무원들이 이제 훨씬 더 제 말을 더 경청해 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년 8개월 후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4년이 되면요, 훨씬 더 제가, 물론 저는 우리 공무원들도 창조적으로 제 말에도 도전하고 반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우리 이 행정 시스템 바깥에 있는,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이런 그 복지사 또 복지 관련 단체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좋은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여기에 지금 공무원이냐 아니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함께 정말 새로운 복지 세상을, 정말 새로운 시민들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공약까지 30분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적은데요. 제가 그래도 위에 올라가서 말씀드리는 게 조금은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요, 사실 여기 뭐 제가 준비를 쭉 해왔는데, 저는 이걸 길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 복지자한테 제 생각과 어떤 철학,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제 소회,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본래는 이만큼 제가 적어왔는데, 이거 뭐 읽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그대로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그 처음부터 제가 시장 되기 전에 아마 그때는 우리 어디죠? 제가 기억합니다. 그 경향신문사에 있는 어디죠? 그 저 프란시스코가요. 거기 여러분 그때 그렇게 열렬히 환영해 주셨잖아요. 네, 그랬는데 조금 기대보다 못한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 시장이 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관료 시스템이라든지 또 어떤 예산의 문제라든지 뭐 또 결국은 그 우선순위의 문제도 또 있고 그래서 아마 불충분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저희들이 제가 했던 과정을 이렇게 좀 반추해 보면 이제 나름대로 정말로 많은 분들, 우리 복지계 종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함께해서 우리가 복지 기준선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복지 기준선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우리가 가야 될 어떤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이고 또는 등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종이 조각으로 끝나지 않도록 제대로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여러 영역에 걸쳐서 저희들이 발표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하면서 이왕이면 그런 거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아이고 그래도 있긴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선 그런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선 이 복지 플래너, 복지 인력을 2배로 확충하겠다는 굉장히 큰 야심적인 사실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뭐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복지 담당 공무원들도 자살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또 일선에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뭐 이 연장 근무 수당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뭐 밀려오는 일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없고 또 더 나아가서 자기 개인의 성장과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틈이 없잖아요. 그래도 저는 4년 동안에 매년 500명씩 2배로 만약에 확충한다고 하면 훨씬 나아지겠죠? 네, 예,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도 많이 오셨을 텐데요. 제가 사실 한 3일 동안, 장기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이렇게 가보면서 또 크게 근무하시는 분들도 참 고통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이제 지금 거의 민간이잖아요. 근데 저는 공공성을 높여가려면 아무래도 공공요양시설들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것도 상당한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공공노인요양원 30개, 데이케어센터 100개를 확충하겠다는 또 공약입니다. 사실은 저는 노인요양원을 서울 시내에서 지으려고 하면 또 이게 땅이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 근교에 있는 이 경기도도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들도 일부 우리가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지역에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런 것들도 우리 직원들과 함께 사실 많은 고민을 이미 해왔습니다. 또 넘겨보시죠. 그 다음에 이 어르신들이 사실은 뭐 이런 요양시설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려주는 정보 시스템이 없더라고요. 이것도 저는 제대로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또 넘겨보시죠. 지금 결국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인 적합업종, 어르신 적합업종들을 개척은 해왔죠. 예컨대 지하철 뭐 보안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특히 뭐 요새 최근에는 경로당 코디네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왔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50대 예비 노인들 베이비부머 세대들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시내에 110만 명의 어르신과 또 150만 명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저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게 우선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를 25개 구에 다 하나씩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5개는 권역별이죠. 캠퍼스를 만들어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제 분야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해왔지만 제가 지금 60대 이후를 설계하는 것에 있어서는 많은 지식이 좀 더 필요하죠. 우리가 20년을 교육받고 비로소 어떤 일에 종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 이모작을 시작하려고 하면 교육을 좀 받으셔야죠. 그래서 교육센터. 그 다음에 이분들이 능력은 많이 있으시잖아요.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오신 세대니까 이분들에게 저희들이 창업 같은 것을 하시는 창업 이런 공간들을 제공하는 창업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많은 정보들을 비영리단체든 아니면 뭐 취업정보든 창업정보든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창업정보센터 이런 게 꼭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만들어 갈 건데요. 이거 누가 운영하냐 이거예요. 준비해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요. 다음 넘겨주시죠. 지금 장애인과 관련해서요. 사실은 이미 2013년에 제가 장애인 지원 종합 정책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그때도 아마 장애인 관련 단체나 전문가들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들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상호 시의원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저만 만나면 만세를 부르십니다. 저 말고도 딴 분도 만세를 부르시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때 정말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저한테 정말 꼬치 따지고 막 저를 힘들게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정책을 만족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에 우리 송현석 씨인가요? 중증 장애인이심에도 불구하고 밤에 혼자 잠자다가 아주 화재로 사망을 하신 분이잖아요. 제가 거기 조문을 하면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도우미를 24시간 제공한다든지 또 제가 지역마다 가보면
우리 장애인 부모님들 중에 발달 장애인 부모님들이 교육을 시킬 때까지는 괜찮다. 한 17살까지는. 근데 그 이후에 평생 동안 일자리를 가지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만 있게 되는데 이게 말이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들이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 평생학습센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고요. 그다음 좀 전에 우리 중증장애인들의 24시간 활동 지원과 그다음에 이제 이런 장기 요양시설, 특히 치매라든지 뭐 이런 중풍이라든지 또는 발달 장애인 때문에 평생을 정말 여행 한 번 못 떠나보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물론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 요양시설이라든지 이걸 많이 지어서 가족이 부담하는 그 고통을 우리 사회가, 서울시가 부담해 드려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족들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단 하루라도 좀 마음 편하게 여행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덴마크의 코펜하겐의 복지시설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공공기관, 정부가 이런 것까지 책임지는구나. 이런 마음까지 갖고 있구나. 저는 서울시도 그런 것을 얼마든지 닮아가야 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민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취임하면서 국공립 보육시설 매년 100개씩 짓겠다. 그 약속을 지금 지켜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200개가 넘게 들어섰고요. 아마 연말까지는 300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제 임기 중에 만약에 새로 제가 시장이 된다고 하면 1000개를 짓겠다는 겁니다. 돈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 저는 창조와 혁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본래 우리가 300개를 짓는 것도요, 이 첫 번째 해보다는 훨씬 적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머리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고민하느라고.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민간 어린이집을 전환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서울형이나 또는 가정형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참 고민이 크시거든요. 어찌 보면 이게 이제 수익도 나야 되는데, 워낙 저희들이 많은 조건들을 또 걸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죠, 사실. 그래서 그분들과 협력해서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 전환시켜드리고, 또 종교시설들,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땅은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거 50년만 빌려달라. 그렇게 하고 우리가 지어서 국립으로 했을 때, 제가 머리가 좋습니다. 또, 저는, 지금 사실 우리가 제공하는, 실업률, 고용률이 과연 정확한가, 우리의 통계가 정확한가에 대해서는 때문에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사실, 일을 하고 싶은데, 직장을 못 갖고 있는 여성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지금 거의 80% 이상이 난 원하는데 일자리가 없다는 분들이십니다. 지금 말하자면 남편이 돈을 벌어가지고요, 가게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이 일자리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지를 늘리면요, 이게 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혼기금 무상급식을 하니까 조리사라는, 그 다음에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면서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식교육을 하게 되잖아요. 건강한 식교육을 받으면 좀 평생의 건강이 더워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예컨대 식교육가라는, 네? 이런 직업이 생겨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근데 보통 이런 사회적 일자리 경우는 사실 지금까지는 굉장히 열악한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처음부터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도 저희들 공공 일자리를 가지고 지금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에너지 컨설턴트, 교육반장 이런 게 그런 것들이죠. 저는 1년간 지원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서울시가 사드리는 거죠. 그 용역, 그 서비스를. 이렇게 되면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저는 여성의 경우에는 공예가 비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솜씨 있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풍문여고 자리 같은 거 솜씨가 인수하게 되면 거기 공예박물관을 만들어서 생각하거든요. 박제화된 박물관이 아니라 그게 공방과 전시와 판매가 함께 일어나는 이런 걸 만들 생각인데요. 아무튼 이런 것들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서울시는요, 다 같이 서울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서울이라는 곳이 이미 우리 지구촌, 많은 인종들이, 민족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런 도시가 됐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약 한 40만 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글로벌 센터가 지금 종로에 있잖아요. 구로에 또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 외에도 제가 몽골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꼭 구미 국가들만이 아니라 제3세계에 온 친구들, 정말 서울 드림, 코리안 드림을 갖고 오신 분들에게도 서울이 그런 곳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요, 지금 5,000명이 살고 있는 그 필리핀 사람들과 함께 타운을 미팅을 했고요. 또 얼마 전에는 몽골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몽골 병원 동대문 있잖아요. 거기에 작은 몽골 타운, 거기 카자흐스탄 분들도 계신데요. 그런 것을 하나씩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기존에 우리 다문화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그 협력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또 아까 제가 강조했습니다만 저는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리 복지기관들, 복지관 종사자, 시민, 공무원들이 이 모든 문제를 이 서로 어려운 문제잖아요. 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걸 해가겠다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없죠 이제? 맞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쪽에서는 얼마든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800억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공무원의 95%까지. 그 사실 고민이 적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2014년 예산을 저희들이 이제 작년 가을에 하면서 서로 그냥 난상 토론과 그냥 때로는 막 그 담당 공무원, 간부가 그냥 문을 박차고 그냥 나가버리고 시장 앞에 그런 행동하면 되나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럴 정도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때로는요, 일을 저질러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95%까지 여러분들이 요구했던 거 실행이 됐잖아요. 금년에 이게 다 되게 돼 있거든요. 95%까지만 해서 왜 100%까지는 안 했냐, 그런 말씀 하시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요만큼은 했고요. 그리고 또, 예컨대 95%까지 안 되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예컨대 우리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또 우리 지역 자활센터, 또 학교 밖 지금 지원시설들, 이런 곳이 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파이프로 연결된 두 개의 관이 있으면, 한 관에 물이 쭉 올라오면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수압에 의해서 많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친환경 무사 급식을 딱 제공하니까, 지금 우리 지역 아동센터나 대학교, 지역 아동센터까지는 아직 안 됐나요? 되고 있죠? 네? 왜 자신이 없으세요? 아직은 아닌가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동안 아이들에게 더 잘해주고 싶은데 저런 마음이 그냥 울고 계시면서 이수경 선생님한테 같이 좀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정말 이 복지는 저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처우 대선 저희들이 알아서 다 해드릴 일이죠. 여러분들 요구하기 전에.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복지라는 게, 저는 지금까지 너무나 단편적이고, 너무 개별적으로 진행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따로 있고, 우리 기관도 따로 있고. 근데 이건 하나의 큰 생태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아까 앞에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지금 이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서대문이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이 복지 흡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공무원만이 근무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 동네 모든 복지 우리 관계자들이 함께 와서 함께 그 마을 복지를 고민하는, 그래서 유기적이고 생태적인 이런 공간으로 통합되고 또 함께 고민하고 이런 것으로, 이런 공간으로, 그런 기회로, 그런 광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무튼 지난 2년 이제 6, 7개월 저도 참으로 많은 경험도 했고요. 많이 실수도 했고요. 많이 배우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이 결코 낭비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계신 우리 복지 관계자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서울시를 우리 서울에서 가장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말 시민들의 그런 어떤 소소한 행복이 지켜지고 또 어떤 개인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로,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도 성장해가는 그런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